과학 콘서트 첫 챕터가 케빈 베이컨 게임인데 네.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테드에서 네. 구체적인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얘기해가지고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20년 전에 네.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네. 네, 코로나를 20년 전에 과학 콘서트에서 네, 예. 카피 나왔네요. 네. 과학자들이 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재앙, 전 지구적 재앙을 핵전쟁, 그리고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기후변화, 대규모 전염병의 유행, 이 세 가지를 꼽아왔는데 핵전쟁이나 기후변화 같은 것들은 사람들 간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긴 재앙들인데 이 전염병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일상의 변화들을 만들어냈죠.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대면 접촉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일을 수행하는 굉장히 반대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77억 인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지만 사실 관계로 생각하면 케빈 베이컨 게임이 말한 것처럼 그 6다리만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이일 정도로 작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그 세계의 재앙 중에서 그 어떤 재앙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빨리 퍼져서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를 단절하는 것이 삶의 심각한 고통을 초래해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비슷한 대규모 전염병이 있었지만 밖을 나오지 마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해보자, 집에만 있으라는 걸 요구하는 최초의 팬데믹 대응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앞으로 유사한 대규모 전염병이 생길수록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쉽게 끝나거나 이번 경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세상은 더 작은 세상이 될 텐데 훨씬 더 치명적인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죠. 지구는 굉장히 넓지만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좁은 세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또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좀 다양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방식의 재난과 충격이 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톨러런스를 가진 사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전기가 다 끊어져서 온라인을 못 써도 세상이 돌아가고,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도 온라인으로 대부분 일들이 수행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충격을 잘 버틸 수 있는 사회로 가면 설령 우리가 좀 작은 세상이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게 되게 일상이 돼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못 보고 감정적 공감, 사회적 교류를 못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런 질환들이 등장하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 사회적 약자한테 제일 먼저 생채기를 내잖아요.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들이 점점 일상적으로 무덤덤하게 자행되는, 어쩌면 팬데믹보다도 더 위험한 거라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작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톨레랑스를 얘기하셨는데 네. 사회가 굉장히 성숙돼야 되겠네요. 네, 네.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작은 세상을 이루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교류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작은 세상의 두 번째 단계인데 그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페이스북에서 글들 읽어보면은 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트럼프가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네. 파리 무슨 협약에서 탈퇴하고 그랬잖아요. 네.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과학적 증거나 과학계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일각에서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런 게 정치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유사 과학이나 가짜 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네. 과학계나 과학자로서의 역할이 네. 무엇인지. 과학계 내에서는 이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되게 자명하게 지금 기후변화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파리 기후 조약 이후로 하기로 했던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더라도 지구의 온난화를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조차 모두 합의된 상황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100년 후 지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온도 2, 3도 올라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치명적일까 싶으시겠지만 그 2, 3도 때문에 지구 생태계의 어떤 특정한 종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그 위에 있는 종들이 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태계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각 나라별로 그것을 대하는 태도, 현재 그들의 산업 구조, 삶의 양식들하고 맞물려 있는 이슈라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알면서도 자국의 단기적 이득을 위해서 서로 다른 지금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부정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에 맞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큰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향후 5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은 저는 양극화 그리고 기후변화 이 두 가지일 것 같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느리게 살아도 지구가 돌아가는구나. 그랬더니 자연은 회복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나. 자연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좀 자기 반성의 계기가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반성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봐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죠.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네. 현대인이 살아가야 하는 덕목을 하나 네. 말씀해 주신다면. 사회는 복잡해졌고 복잡계 과학이라는 그 학문도 훨씬 더 중요해졌고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세상이 훨씬 복잡해졌지만 그 복잡계 과학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한 원리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복잡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 명료한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런 메시지예요. 그 명료한 메시지 안에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점점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 복잡한 과정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또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잠시 속이거나 한때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이 복잡함을 낱낱이 우리가 해부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은 신뢰인 것 같아요. 그래야 너무 복잡하고 뭐 날마다 이슈가 바뀌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해도 묻혀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그게 기록에 남고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누가 신뢰할 만한지 그거를 가려내서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애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투명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미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